네, 안녕하세요. 작가의 눈으로 그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불타오르네. BTS, 기생충은 세계 속에서 한국 문화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도 얼마 전 첼리스트로 홍콩에서 비행기표에 숙박까지 다 지원하며 초대한 한국의 첼리스트와 레스토랑에서 문화예술 강연을 하며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를 논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할 수 있음에 둘 다 감사했지만 대한민국 정말 문화강국으로의 예술가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책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의 저자 이범헌 회장님 모시고 예술인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에 져서 예술인 복지에 관한 책을 보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처 몰랐던 내용도 많았고요. 어쩌면 앞서 소개한 고흐 같은 예술가들이 있었기에 유럽의 예술인 복지 제도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먼저 책에 소개한 프랑스의 예술인 복지 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적어도 예술가들이 배가 고파서 예술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소득이 발생할 때는 보험료를 내고 없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 속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사회 전체가 문화예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가들에게 직업인으로 사회적인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작업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은 예술가들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고 무대에 서는 것만은 아닙니다. 청년 실업자에게 고용 장려금이 나오는 시대인데 예술가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화가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면 법적으로 무직자로 처리되는 것은 물론 미술작품이 화재로 불타도 신문지 한 장 불타는 것과 똑같이 취급되는 현실, 이것이 대한민국 예술가들의 현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앵테르미땅 제도는 공연 예술 분야의 비정규직 예술가와 기술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제도인데 196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작품 활동이 끝나면 다음 작업에 돌입하기까지 일정한 휴직 기간 동안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줍니다. 프랑스의 예술가들은 매달 버는 돈을 정부에 신고하고 그중 일부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신고한 액수를 바탕으로 기준소득을 산출하고 구독, 좋아요. 예술가가 수입이 없을 때 그만큼의 소득을 보장해줍니다. 앵테르메탕은 불규칙적이라는 뜻으로 불규칙한 수입에도 돈 걱정 없이 차분하게 다음 작품을 구상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예술가들은 예술을 하는데 왜 생계를 걱정해야 하냐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앵테르미탕 외에도 프랑스의 예술인 복지 정책 가운데 성공을 거둔 것은 바로 예술가의 집입니다. 매달 30유로 이하의 회비를 내고 의료, 출산, 육아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소득의 18%를 일정 기간 납부하면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BTS는 2020년에 비틀즈로,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 보내드리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윌리엄과 벤틀리는 동남아 스타로 이렇게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최고헌법 이후 뭔가 이루어지곤 있지만 막상 전업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크게 나아지고 있는지 의문이죠. 미협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재정지원 사업은 물론 제도의 보완점을 이야기하는 세미나를 열고 국회에 행정부의 의견을 전달해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지난 인터뷰 이후 나온 소식이라 관련해서 이범헌 회장님께 어떤 내용인지 여쭤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예술가 활동을 하는 창작인으로서의 직업적 가치가 규정되어지지 않고 예술가라는 개인의 창작 영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 사대보험의 보장성인데 예술가들의 직업적 가치라는 것은
법적으로 직업적 가치 부여가 되지 않다고 보고 또 고용 피고용의 계약이 성립되는 그런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창작 예술가로서 특수한 직업적 가치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고 무직자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무리해서 밤샘하고 굶어도 되는 건 아닌데요. 법적인 제도가 없으니 화가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면 법적으로 무직자로 처리되는 것은 물론 미술작품이 화재로 불에 타도 신문지 한 장 불타는 것과 똑같이 취급된다는 거죠. 네. 고용보험이라는 가치도 공공의 가치를 창출해서 공공의 가치에 유익을 도모하는 그러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헌법에도 보장되는 국민 복지에는 문화향유를 누릴 복지도 포함이 되는 그런 기준에서 작가적 가치와 또 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4대 보험이 보장되어지는 직업적 가치로 인정을 좀 받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술가들은 음악가는 음악가로 또 미술 작가들은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 이것을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정부의 중요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전 국민 일자리 안정성에서 예술계의 현안과 예술가의 그런 가치 부여가 언급을 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환노위에서 고용보험으로서의 예술가의 기본적인 가치 부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물론 첫술로 배부를 순 없겠지만 실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은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더 근본적인 것은 분야별 장르의 특성에 따라서 연간 일정량을 해내면 그것으로서 작가가 그 결과물이 팔리지 않더라도 시민과 국민이 문화향유로서 누리고 가치를 공유하게 됐을 때에는 그 평가 매뉴얼들에 따라서 그 작가는 연봉을 얼마를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과 동등한 가치 부여를 해서 창작 활동에 필요로 하는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작품 구상을 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창작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미술로 예를 들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요. 그리고 작가로 인정받으면서 전시를 활발히 하고 있어도 무직자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던데요. 그림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방안도 준비하고 계시죠? 네.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세 물납 제도가 있어요. 현금으로 세금을 낼 수 없을 때에 부동산이나 동산 중에서 규정하는 것. 동산의 규정을 지금 국세청 조세 물납의 법의 기준은 현금으로 세금을 못 낼 때는 물품으로 낼 수가 있는데 부동산과 동산 중에서 주식, 채권, 금, 다이아몬드 경제적 가치가 바로 현금화하는 이런 항목만 딱 정해져 있고 여기에 미술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미술 작품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가 입장에서는 좋은데요. 그렇게 하려면 준비할 것도 많겠죠? 네. 과연 이 작품은 얼마가 어떤 적정 가격이냐 하는 기준을 또 심의하는 가치평가위원회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해당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는 심의에 의해서 세금을 현금 대신 낼 수 있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우선 이 제도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법적 가치 근거에 의해서 금융권의 담보대출의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물론 이런 일들이 공론화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와 기업 등에서의 지원도 나아지고 있지만 그 혜택이 극히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있고 이런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예술가들도 일부라는 게 문제이기도 하죠. 최고원법부터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유럽의 예술복지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덜란드에서도 이제 막 시작한 예술인들을 위한 제도로 최저임금의 70에서 125%에 이르는 지원을 해줬다고요.
그 전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했던 최고원법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잠시 또 이슈가 됐지, 사실 최고원법이라고 해서 이루어지지만 아주 단편적이고 이런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기초예술 분야의 예술가의 이 직업적 가치를 단순 개인의 창작자, 자기가 좋아서 하는 뭐 예술 활동 행위,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사회의 보편적 복지에서도 벗어나는 사각지대에 몰리는 또 하나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이번 기회에 특히 고용보험의 예술가가 이렇게 법적으로 가치 부여가 인정될 수 있는 이번 환노위의 이런 출범 계기는 대단히 의미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는 노동법적 가치를 보장받는 그런 4대 보험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창작 예술가들의 연간 혹은 월간 활동 역량, 그리고 또 창작 예술의 결과물과 그것의 사회의 공익적 가치의 환원을 평가해서 그만한 경제적 가치를 혜택을 줘야 한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고유한 직업적 가치이고 공공적 예술 활동인데, 이 예술 활동의 가치를 개인적인 그냥 좋아서 하는 직업처럼 그냥 치부하고 팽개쳐 놓게 되면 이거야말로 이 시대의 사생아가 돼버리는 거다. 슬로건으로는 뭐 문화예술 하고 있고 예술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예술을 지원하는 걸 뭐 적선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거나 또 사회적 방치되는 것이 가치 부여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국가적 손실이다. 그동안 너무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 주세요.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사망 전 옆집 문에 붙여놓은 쪽지 내용입니다.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이후 국회는 그제야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 일명 최고은법을 제정해 악화된 여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연극배우 김운하, 독립영화배우 판영진 씨가 가난을 비관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예술인까지 합하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술인 복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낸다는 영상이 이슈가 되면 그 중에는 지가 좋아서 하는 거 왜 세금 축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 없는 말에 한심하고 안쓰럽다가 한편으로는 크게 씁쓸해집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던진 돌에 어떤 개구리는 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네, 순수 예술 분야에서도 1%는 뜹니다. 정말 소름 끼치게 잘하죠. 하지만 짙고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쓸쓸하게 생을 마감할 누군가가 더 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를 쓰신 이범원 회장님과 함께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끈하게 최고은법 한때 반짝 얘기 나왔을 뿐 달라진 건 아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 가치를 중앙정부 국가기관이 노동의 가치의 계약이 성립되어짐으로써 4대 보험과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법적 지위를 받는 것처럼 기초예술가들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현되어져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나씩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의 경제학자 한스 에빙 교수의 책 왜 예술가들은 가난해야 할까에 나온 글을 끝으로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술가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보수를 감내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예술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가들이 우리 사회의 정신적, 심리적 가치를 위해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편